1. 서두 일상의 약, 정치의 무기. 요즘 미국 정치권에서 뜻밖의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타이레놀이라는 일상적 진통제를 공격하며 임신 중 복용이 자폐증을 유발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와 함께 발표한 이 정책은 단순한 의학적 권고를 넘어 타이레놀, 라벨 변경과 의사 지침 개정까지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주장은 과학적으로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주요 의학 단체들은 타이레놀은 임신 중 가장 안전한 진통제 중 하나라고 반박했고, 제조사 역시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당연하게 믿어온 약이 사실은 위험할 수 있다라고 반복하며 대중의 불안을 자극했습니다. 그 순간 타이레놀은 약이 아니라 정치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2. 트럼프 정치의 노이즈 전략. 트럼프식 정치는 언제나 논쟁의 중심을 선점하려는 전략을 취합니다. 복잡한 사안을 단순한 구호로 압축하고 감정적 충격을 통해 여론을 장악하는 방식입니다. 백신, 기후변화, 이민, 언론 등 사회의 신뢰 체계를 구성하는 거의 모든 영역을 의심의 언어로 흔들었던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타이레놀 논란 역시 그 연장선 위에 있습니다. 트럼프는 과학적 논쟁을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논쟁 자체를 지배하려는 것입니다. 의학적 사실보다 누구를 믿을 것인가가 더 중요해지고, 그 질문이 반복될수록 대중의 신뢰는 기존 권위에서 자신에게로 이동합니다. 3. 신뢰의 정치학 진리의 화자를 자처하다. 철학적으로 보자면 이 행태는 권력이 진리의 위치를 점유하려는 시도입니다. 플라톤 이후 정치와 진리의 관계는 늘 긴장 속에 존재했습니다. 진리는 탐구의 대상이고 권력은 그 결과를 관리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 고전적 원칙이었죠. 그러나 트럼프 정치에서는 그 경계가 무너집니다. 과학이 틀렸고 내가 옳다는 선언은 단순한 선동이 아니라 권력의 언어가 진리를 대체하는 순간을 보여줍니다. 이때 정치의 무대는 사실의 논쟁에서 감정의 전쟁으로 바뀝니다. 하이데거가 말한 세상 속의 불안이 바로 이런 상태입니다. 불안은 단지 두려움이 아니라 현실의 의미체계가 흔들릴 때 생겨나는 존재적 동요입니다. 트럼프는 바로 그 불안을 정치의 연료로 삼습니다. 4. 역사적 유사 사례 위기를 만드는 권력. 고대 로마의 카틸리나 음모 사건은 이런 정치술의 고전적 사례입니다. 키케로는 기원전 63년 원로원을 향해 카틸리나가 공화국의 심장부를 병들게 했다라고 외쳤습니다. 음모는 실제했지만 키케로는 공포를 극대화하여 헌법적 절차를 무시한 채 피해 숙청을 정당화했습니다. 그 순간 공화국의 안전은 공포정치로 바뀌었고 로마의 공적 신뢰는 서서히 붕괴되었습니다. 중세 유럽의 흑사병은 실존적 재앙이었습니다. 실제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사망했죠. 그러나 문제는 그 재앙을 해석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일부 성직자와 영주들은 유대인이 우물에 독을 풀었다거나 마녀가 신의 분노를 불러왔다라고 주장하며 민중의 공포를 희생양 사냥으로 돌렸습니다. 전염병의 두려움은 통치의 도구가 되었고 합리적 방역보다 미신과 폭력이 앞섰습니다. 근대에도 유사한 패턴은 반복됩니다. 17세기 세일럼 마녀 재판은 신앙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집단관계를 제도화했고, 20세기 초 메카시즘은 공산주의자 색출이라는 도덕적 위기 담론으로 미국 민주주의의 심장을 흔들었습니다. 이런 사례들은 한결같이 위기를 실제보다 정치적 자원으로 활용한 통치술의 역사였습니다. 5. 문화전쟁의 무대, 일상이 정치가 되는 순간. 트럼프 행정부가 건드린 주제는 단순한 의학 논쟁이 아닙니다. 임신, 아이, 자폐라는 단어는 보수 진영에서 감정적으로 강력한 코드입니다. 이 감정이 결집할 때 과학은 설득력을 잃고 신념이 진실을 대체합니다. 결국 타이레놀은 일상의 약에서 진영의 상징으로 바뀌었습니다. 정치가 정책이 아니라 정체성의 드라마로 변해가는 순간 사회는 이성의 무대가 아니라 신앙의 극장이 됩니다. 트럼프 정치의 핵심은 바로 이 극장 정치에 있습니다. 6.
철학적 함의 불신의 시대에 남은 질문. 이 현상은 우리에게 누구를 믿을 것인가? 보다 왜 아무것도 믿을 수 없게 되었는가? 를 묻습니다. 푸코가 말했듯 근대 권력은 진리를 생산하는 권력입니다. 진실은 독립된 실체가 아니라 권력이 통제할 수 있는 지식의 형식으로 재구성됩니다. 트럼프 정치의 위험은 바로 이 지점, 진리를 권력의 수사로 대체한다는 데 있습니다. 정치가 감정의 언어로만 말하기 시작하면 시민은 사실보다 소속감을 줬게 됩니다. 하이트의 연구처럼 인간은 이성보다 집단적 정체성에 더 쉽게 반응합니다. 트럼프는 이 심리적 기제를 누구보다 정교하게 이용하는 정치인입니다. 결국 타이레놀 논란은 약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붕괴라는 심리적 전염병의 징후입니다. 7. 우리가 얻어야 할 지혜, 불안의 정치에 맞서는 사유의 힘. 이 사태가 던지는 교훈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한나 아렌트는 전체주의의 기원에서 진실이 사라질 때 인간은 생각하는 능력을 잃는다라고 했습니다. 생각하지 못하는 사회는 언제나 단순한 해답을 찾는 권력을 낳습니다. 에리히 프롬은 자유로부터의 도피에서 인간이 불안할수록 권위에 복종하거나 타인을 악마화한다고 분석했습니다. 트럼프식 정치는 바로 그 자유의 공포를 정치적으로 조작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얻을 지혜는 명료합니다. 진리란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검증의 습관에서 자랍니다. 비판적 사고는 정치적 취향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생존 기술입니다. 그리고 불안한 시대일수록 시민이 스스로 사유하고 근거를 묻는 태도를 잃지 않을 때 권력의 언어는 더 이상 감정의 무기로 작동하지 못합니다. 진실은 언제나 권력보다 느리지만 그 느림이야말로 문명과 이성이 유지되는 시간의 리듬입니다. 8. 맺은 말 신뢰 없는 사회를 넘어. 트럼프 행정부의 타이레놀 공격은 일시적 사건이 아니라 현대 정치의 구조적 징후입니다. 공포를 통해 신뢰를 해체하고 감정을 동원해 진실을 대체하는 정치. 그것이 지속된다면 민주주의는 더 이상 사실 위에서 서 있을 수 없습니다. 고대 로마의 공화국이 그랬듯 신뢰를 잃은 정치체는 결국 스스로를 붕괴시킵니다. 진실을 지키는 일은 과학자나 언론인만의 임무가 아닙니다. 그것은 시민의 사고, 철학의 윤리,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는 가장 근본적인 행위입니다.